비트코인 하려고 4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나 이번 달 기본급 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다 날린 것이죠. 정말 게임처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내기하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특별 영상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상품과 화폐 강의가 끝난 특별 기념으로 독자 3분을 모시고 재미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요즘 화제죠? MZ세대 성공 20대 독자님들입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건설노조 활동가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진보연대 신입사원이고 갓 일한 지 한 달 된 장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활동가 단체인 전국학생행진에서 활동하는 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어려우시니까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치기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자본론과 나입니다. 예, 자본론. 자, 내 삶에서 자본론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좀 자본론 하면 어렵다는 기억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좀 잘 이해도 못했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내가 읽어보겠다 해서 읽어봤는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장벽 이런 느낌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되게 어렵다는 이미지나 생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되게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교과서에 꼭 나오거든요. 자본론 그리고 마르크스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꼭 읽어보고 싶고 뭔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서 또 책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학과 수업에 관련된 수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해석할 수는 있어야겠다. 마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는 것처럼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 나는 자본론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너무 옛날 책이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때 비유 아마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뭔가도 아쉽고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다 이런 마음. 네, 맞습니다. 아마포. 그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조금 난항을 많이 겪는 책이었어요. 예, 자본론을 3글자로 하면 어렵다네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자본론을 쉽게 써보려고 한 책인데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영상 볼 때는 정말 쉽더라고요. 근데 좀 혼자 노트에 정리를 해보니까 모르는 게 생각보다 중간중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자주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이 자본론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수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옛날 책이다 보니까 뭔가 고리타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최근의 이슈들을 그 자본론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신선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강의를 보면서 목사님 뵙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자본론을 오히려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많이 풀어주신 부분들이 진짜 많이 와닿고 좋았어요. 예, 그렇게 잘 읽어주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자, 제목은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인데요. 자본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2020년대를 살아가는 20대로서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멈춘다는 느낌, 어떤 자본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 언제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20대 말이니까 뭐 30대 초반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보면 사실 산업 여군이라고 말할 만한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야망이 있는 그런 세대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거나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일하지 않고 얻는 것들을 얼만큼 더 잘해내냐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성장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는 식으로 멈추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한창 산업 여군이어야 될 나이인데 이제서야 일을 시작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직접적으로 체감이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겠지만 신문이나 보고서에 자본주의 경제 위기다 하는 말들 보면서 좀 자본주의 진짜 좀 문제가 있구나를 좀 와닿게 느끼는 것 같아요. 수치들로. 저는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경제 위기다라고 많이 접해오고 자란 세대여가지고 뭔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가 싶으면서도 정말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라는 체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뭐 폴더폰에서 점점 막 발전을 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막 할머니가 되거나 그러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기술 발전이 더뎌지면 정말 이대로 멈출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우리 20대 분들이 느끼는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좀 다른 모습이 느껴요. 제가 어릴 때 20대까지만 해도 정말 뭐랄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여전히 시기고 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3강에서도 한번 말하긴 했었는데 비트코인 최근에 진짜 문제가 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노동의 대가 땀의 대가 이런 건 이제 다 치워버리고 정말 일확천금이 그냥 시대 정신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제가 제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의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합원 중 한 명이 비트코인 하려고 4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임금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조금씩 올리는 것도 저희 노동조합의 목표인데 뭐 하루에 5,000원 올려봤자 뭐합니까? 비트코인으로 5천만 원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부정적이 느껴지고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주변에서 많이 못 봤는데 주식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알바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200만 원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들 저 사람 제 이제 기본급을 벌었다 이번 달 기본급 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다 날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 이렇게 뭔가 해탈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저런 식으로 뭔가 집착하고 그런 도박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들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대학생들이 아직 많다 보니까 뭔가 임금을 벌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이걸로 되게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게임처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끼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내기하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되게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지고 정말 소수만 하는 것 같다면 요즘에는 엄청 대중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 요즘에는 세뱃돈으로 주식 계좌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투자를 타는 게 예전 같았으면 너는 무슨 꿈을 가져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여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투기 자체가 뭐 세뱃돈처럼 권장하는 뭔가 이런 식의 이제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멈춰가는가라는 국면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진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멈춰가지만 또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멈춰가는 느낌의 이 자본주의에서도 난 살고 있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뭔가 다시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언제 받으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축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부모님과 은행의 돈으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 살 때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조금 주춤주춤해서 그때 매매가가 1억 5천이던 집이었는데 이제 제가 2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됐는데 그 집이 그동안 2억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그 집주인은 앉아서 5천만 원 돈 벌었는데 저는 1억 5천 때도 당연히 못 샀지만 2억은 더더욱 못 살 것 같고 제가 한 2, 30년은 뭐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 저의 마음, 그게 바로 자본주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겨울방학 때 한 2달 정도 알바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살면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를 풀고 조이고 퇴근해서 뻗어서 자고 다시 출근해서 조이고 풀고 이거를 한 2달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일할 때마다 그 임금이 지급이 되고 저는 조이고 풀고 자고 한 거밖에 없지만 그 돈으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술도 마시고 했던 그냥 엄청 이 고도로 조직된 사회 속에서 내가 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한 가지 일만 좀 열심히 해도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내가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좀 이런 자본주의 사회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대단하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바를 좀 여러 개 했었는데 알바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최근에는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게 이제 노동자들을 너무 좀 괴롭게 한다라고 하여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새벽 배송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업계 안에서 뭔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구매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사고 싶으나 뭔가 새벽 배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본주의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마르크스의 이제 일부 노동 가치론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론 중에 하나가 물신 숭배라고 하죠. 또는 화폐 숭배.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화폐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사회성을 획득한다는 건데요. 노동자의 노동은 1원, 2원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사회적 노동이고 내가 뭔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시장에서 구매자로, 판매자로서만 서야만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간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라는 말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부 어떻게 보셨나요? 1부는 노동가치론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은 어렵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핵심이 하필이면 자본은 1권의 1편 상품과 화폐, 노동가치론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강연이나 책을 읽으면서 일부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일부를 설명해본다. 짧게 한번 설명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공을 그럼에도 넘길까요? 어렵다. 네, 공을 넘길까요? 저는 노동가치론에서 시작해서 좀 주류경제학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이 자본에는 노동가치론이 있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이 설명하는 무언가들을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엄청 일부에서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설명하라 하면 잘 못하겠네요. 그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노동 가치론이라고 해서 결국에 뭐 생산물이 만들어져서 그게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그 가치를 생산하는 게 인간의 노동이고 그 노동이
그 상품화되면서 1원, 2원으로 수량화되고 추상화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자본주의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되게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자본주의와 노동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지점이 되게 정말 맞다라고 공감이 들면서도 좀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일부를 열심히 읽고 영상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 영상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독자분들이 저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듣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